안녕하세요. 넝쿨입니다. 라틴 제국으로 문패를 바꿔 달았다가 다시 돌아온 동로마 비잔틴 제국. 비잔틴 제국 마지막 왕조 팔라이올로구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최후의 황제 3명의 연대기를 끝으로 넝쿨의 동로마 비잔틴 제국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3대 황제 무라드 1세는 수도를 아드리아노플로 옮겼습니다. 이 도시는 현재도 터키의 가장 서쪽에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투르크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거죠. 소아시아 내륙에서 출발했던 오스만 투르크가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동쪽의 몽골 제국보다는 서쪽의 비잔틴 제국이 훨씬 만만한 상대였던 데다가 콘스탄티노플이 가진 상징성이 대단했으니까요. 콘스탄티노플은 세계의 정신적 수도였습니다. 당시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요한네스 5세였고 비잔틴은 사실상 오스만 투르크의 속국이었습니다. 요한네스 5세는 군사 원조를 요청하러 유럽을 방문한 첫 번째 황제였습니다. 아비뇽에 갇혀 있다가 방금 돌아온 교황 우르바누스 5세는 그를 환영했지만 비잔틴 황제는 가톨릭 의식에 따라 철저하게 교황에게 존경을 표시해야 했습니다. 의전에 있어서도 로마 황제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는 이라는 원칙에 따라 그리스 황제로서 대접받았습니다. 불행히 혹은 다행히도 원군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황제는 베네치아에서 채권자들에게 억류당했습니다. 그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제국의 지불 능력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자신을 대리하던 장남 안드로니쿠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황제의 차남 마누엘은 형을 비난하면서 자신이 직접 베네치아로 가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누엘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마련했고 남은 빚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변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황태자였던 안드로니쿠스는 오스만 제국의 황제 무라드 1세의 아들 사우제스와 친했습니다. 안드로니쿠스와 사우제스는 연합해서 서로의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려 했으나 사전에 발각됐고 무라드 1세는 아들 사우제스의 눈을 도려낸 후에 요한네스 5세에게도 아들에게 같은 벌을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요한네스 5세는 아들과 손자를 함께 처벌했는데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해서 아들은 한쪽 눈을 실명하는 데 그쳤고 손자는 사팔뜨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요한네스 5세의 차남 마누엘이 황태자가 되어서 마누엘 2세로 즉위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베네치아 채권자들에게서 구해오는 일화에서 알 수 있듯 마누엘 2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누엘 2세의 출현은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좋은 시절이었다면 정말 멋진 황제였을 테니까요. 이 황제는 어릴 때부터 하얀 옷 입기를 좋아했는데 비잔틴에서 흰 옷은 상복이었습니다. 무라드 1세 그리고 그를 잇는 바예지드 1세 치하의 오스만 투르크는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1385년엔 불가리아가 함락됐고 1387년엔 마케도니아가 함락됐습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이 발칸반도의 원주민들인 유럽인 포로들에게 군사훈련과 종교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군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스만 투르크의 상징 예니체리, 새로운 병사들의 출발이었습니다. 무라드 1세가 암살당한 후에 그의 아들이 바예지드 1세로 술탄이 됐습니다. 바예지드 1세의 또 다른 이름 일데림, 번개는 그의 성정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는 14년의 재위 기간 동안 군대를 진두지휘하며 유럽과 아시아를 끊임없이 공략했습니다. 당시 비잔틴 제국은 오스만 제국의 속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해상을 지배하던 외교 강국 베네치아는 콘스탄티노플에 부임하는 신임 대사에게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을 때
황제가 술탄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의 행동 전략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다는 기록까지 있으니까요. 제노바와 베네치아는 해상 패권을 놓고 계속 전쟁 중이었습니다. 한쪽 눈을 잃은 장남 안드로니쿠스와 사시가 된 그의 아들 요하네스가 제노바와 연합하여 쿠데타를 일으켰고 황제 요한네스는 일단 쫓겨났습니다. 이때 공동 황제 마누엘도 아버지와 같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3년 후엔 베네치아와 투르크의 도움으로 황제 요한네스 5세가 복귀했으나 황위를 찬탈했던 이 부자는 콘스탄티노플의 성 밖에서 셀림브리아에 거처를 두고 저항을 계속합니다. 비잔틴의 황제 자리는 이렇게 외세에 의해 좌지우지됐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도움으로 자리를 되찾았으니 비잔틴의 황제는 완전히 술탄의 신하가 됐습니다. 마누엘은 오스만 궁정의 소환령에 따라 소집돼 전쟁에 참가했고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술탄이 콘스탄티노플의 방비 계획에 불만을 품고 동로마 황제와 황태자의 목숨을 위협하자 요한네스 5세는 충격으로 죽어버렸습니다. 마누엘은 콘스탄티노플로 돌아와서 황제가 됐습니다. 이미 그의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바예지드 1세는 볼모였던 마누엘 2세가 콘스탄티노플로 돌아가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셀림브리아의 사시 조카 요한네스와 계속 싸울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겠죠. 마누엘은 조카 요한네스와 협의하여 그가 임시로 콘스탄티노플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누엘 2세는 아버지가 실패했던 유럽의 원조를 구하러 유럽으로 출발했습니다. 마누엘 2세는 가는 곳마다 뜨겁게 환영받았습니다. 이 온화하고 지적인 그리스인 황제의 개인적인 인기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와 영국은 백년 전쟁 중이었고 프랑스 왕은 샤를 6세, 영국 왕은 헨리 4세였습니다. 영국 왕 헨리 6세의 외할아버지와 친할아버지가 나란히 왕이었던 시절이네요. 1400년 당시 마누엘 2세를 수행했던 이들이 유럽을 소개한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독일에 대해 남긴 글을 한번 볼까요? 올리브와 무화과는 자라지 않지만 토양은 비옥하고 공기는 맑으며 주민들의 체구는 늠름하고 튼튼하다. 게르만인들은 용감하고 인내심이 강해서 한 명의 수장 아래 통일된다면 그 힘이 천하무적이 될 것이다. 그들은 각종 기계기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 지금 우리가 독일인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잉글랜드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국왕의 주요 봉신들은 자유로우면서도 변경할 수 없는 보유권에 따라 영지를 보유하며 법률은 국왕의 권위와 봉신들의 복종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왕국에선 내란이나 이민족의 침입이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신민들은 대담하고 강인하며 무기를 잘 다루기로 정평이 높다. 긴 활은 오로지 그들만이 사용하는 독특하고도 결정적인 장점이다. 독특한 긴 활로 백년전쟁의 판도를 뒤집은 아젠쿠르 전투, 그리고 1215년 대헌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황제는 환대받으며 유럽 순방을 다니는 중이었지만 콘스탄티노플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습니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았던 비잔틴 제국에 행운이 일어났습니다. 1402년 몽골군을 이끌고 티무르가 나타나자 술탄 바예지드 1세는 앙카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앙카라에서 오스만이 몽골군에게 대패하며 술탄이 포로로 잡히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투르크는 이때 정말 망할 뻔했습니다. 3년 후 티무르가 죽고 몽골 제국은 급격히 몰락했지만 오스만 투르크의 내부 분열이 수습되는 데는 20여 년이 걸릴 정도였으니까요. 티무르 덕분에 동로마 제국은 기사회생했고 마누엘 2세도 3년 만에 콘스탄티노플로 돌아왔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은 모두 반기를 들고 조공을 중단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혼란은 메메드 1세 때 진정됐고 뒤를 이은 무라드 2세가 다시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했습니다.
강경론자였던 마누엘 2세의 아들 요한네스 8세는 오스만의 침략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은퇴했던 마누엘 2세가 돌아와서 외교를 통해 무라드 2세와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무라드 2세는 이 약속을 지켜 콘스탄티노플에 30년 동안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시절에 태어났다면 그 누구보다도 좋은 황제가 됐을 마누엘 2세는 자신의 아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자신을 위대하고 영웅적인 군주로 생각하지만 슬픈 일이지. 우리의 비참한 시대는 영웅이나 위대함을 허락하지 않거든. 지금 이 나라가 요구하는 것은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산의 마지막 유산을 조심스레 지켜줄 충복이거든. 무라드 2세 덕분에 잠시 유예된 비잔틴 제국의 멸망. 그러나 그의 아들 메메드 2세는 가차없이 세계의 수도로 침략해 들어옵니다.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무너뜨릴 청동 대포를 앞세워서 말이죠. 생넌쿨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넝쿨의 1분 명상을 클릭하시면 이어서 1분 명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